안녕하세요. 김재현 국어에서 가자고 1학년 내신을 맡고 있는 담임 강사 박수진입니다. 가자고 1학년 친구들이 이제 2학기 중간 시험이 끝났는데요. 그 시험지를 가지고 살짝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고 같은 경우는 전체 서술형은 없고 선택형 문항으로 27문제가 나왔습니다. 7문제 나왔고 시험 범위는 고전시가에서 가사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관동별곡과 송미인곡 들어갔고요. 조금 독특한 포인트인데요. 고전수필이 6작품 들어갔습니다. 요즘 수능 문제에서 고전수필이 좀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그런 출제 파트이긴 한데요. 그래도 조금 낯설지만 고전수필이 6작품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문법은 중세국어 파트 들어갔습니다. 중세국어는 뭐 제자원리, 훈민정음, 용비어천과 소학원에 해서 딱 15, 16세기 중세까지만 다뤘고요. 근대 이후의 작품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출제 내용을 보면은 전체 범위에서 골고루 출제가 됐습니다. 골고루 출제가 돼서 뭐 승목설, 접가기, 그 다음에 이게 설들 다 하나씩 나왔고요. 그 다음에 관동별곡이 나왔는데 관동별곡에서 일단 뭐 친구들의 문제를 풀면서 조금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사려드는 문제는 4번 같은 경우는 관동별곡 해석과 표현법 문제인데 이건 다중선택지여서 학생들이 이제 문제를 풀면서 그 다중선택지 매칭하면서 내가 정확하게 알지 않거나 그런 파트에 대해서는 고민하느냐고 시간이 조금 걸렸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번 외부지문 같은 경우는 김수영의 폭포인데 이건 관동별곡의 폭포와 김수영의 폭포해서 같은 폭포를 표현한 부분에서 표현법을 비교하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8번의 시조는 이제 화자의 태도를 물어보는 한거 18곡이 출제가 됐는데요. 요거는 저희가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문제 없이 풀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조금 독특한 포인트가 제가 그랬거든요. 관동별곡하고 송민곡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세국어와 연계해서 나올 수가 있어. 본문 연계해서. 그런데 나왔습니다. 나와서 중세국어와 본문이 연계돼서 보기를 설명을 가지고 중세국어 문법과 본문에 이제 사용된 표현법들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보기에 설명이 기본적으로 좀 많이 들어가 있고 아이들이 중세국어 개념이 좀 착실하다면은 조금 당황은 했겠지만 그래도 무리 없이 문제를 풀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10에서 15번은 중세국어였는데요. 중세국어에서는 원래 저희 시험 범위에 들어갔던 본문 이외에 외부 지문으로 두시연애와 여기 외부 지문으로 문장 몇 개가 나왔습니다. 문장 몇 개가 나왔는데 친구들이 처음 보는 문장은 없었을 거예요. 저희가 요 두 개 다 그 중세국어 심화 단계에서 또 고난도 문제풀이 단계에서 한 번쯤은 다 봤을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아주 뭐 처음 보는 낯선 그런 지문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에서 18번 같은 경우는 뭐 여기 궤토시설과 방선부 나오는데 이 방선부에 거미가 나오거든요. 거미가 나오는데 제가 직전 시간에 얘기를 했었어요. 거미 나오잖아. 그러니까 윤동주의 위로 그 다음에 백석의 수라 거기에서 거미 나왔던 거 알지? 각각 이런 이미지였어야 했는데 백석의 수라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백석의 수라 이미지, 거미의 이미지 비교하는 문제인데 친구들 뭐 괜찮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험에 킬링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 19번의 사자성어 문제입니다. 사자성어가 아주 처음 보는 모르는 사자성어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사자성어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자성어가 나오면은 일단 마음의 문을 탁 닫아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후기를 들어보면은 이 문제 푸는데 정말 많이 고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중선택지이기 때문에 내가 매칭을 해서 그냥 속어법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좀 알아야 풀 수 있는 파트였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 문제 푸는데 고민을 좀 많이 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송미인곡 같은 경우는요. 외부지문 전과정은 뭐 예상할 수 있는 외부지문이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그렇게 낯설어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총평을 드리자면 가자고 시험지는 난이도가 중난이도 정도였습니다. 중난이도 정도였고 그런데 일단 10페이지나 또 시험지가 10페이지나 되고 그 다음에 본문이 되게 길었어요. 설들 다 나왔고 관동별곡, 송민 다 기본적으로 양이 있는 본문들이라서 본문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양적 부담감에 따른 시간 배분 문제도 조금 부담스러웠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다중선택지라든지 사자성어 등 아이들이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 시간이 약간 촉박했을 수도 있었을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이제 뭐 실수를 좀 유발할 수 있는 다 풀어놓고 뭐 옳지 않은 건데 옳은 것을 선택해 놓는다든지 네, 그런 아쉬운 점이 약간 있었어요. 아쉬운 점이 약간 있었는데 일단 총평을 드리자면 제가 1학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자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깔끔한 시험지입니다. 그래서 너무 낯설어서 막 누구도 손 못 대는 그런 외부 지문이라든지 그런 문제, 그런 제재는 거의 나오지 않고요. 대부분 다 아이들이 충분히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하면은 다 풀 수 있는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예, 그런 시험지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깔끔하다고 그러고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출제 유형이거든요. 예, 일단 아이들이 공부를 했을 때 좀 보람감이 느껴야 아이들도 이제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요. 일단 중간고사는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저희가 이제 기말고사를 준비할 건데요. 아직 기말 시험 범위가 이제 학교에서 지금 배우고 있겠지만, 네, 이제 기말 저희가 시험을 준비할 텐데요. 제가 가자고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뻐요. 굉장히 예쁘고 왜 예쁘냐면은 제가 이제 클리닉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주말에 수업 한번 하고 그다음에 주중에 제가 이제 이틀 동안 시간 쫙 깔아놓고 아무 때나 들려가지고 너희가 추가로 문제도 풀고 이 파트가 됐는지 나한테 확인도 좀 받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자고 친구들은 굉장히 출석률이 좋아요. 출석률이 좋고 와서 다들 열심히 해요. 다들 열심히 해서 굉장히 예뻐요. 굉장히 예쁜데 일단 아이들이 고생한 만큼 네,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계속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